자신의 연봉을 3배 높이기 위한 자기 인생 목표 설정의 기술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에 입사를 하고 나서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생각을 하는 시기가 한 번쯤은 찾아옵니다. 바로 이것을 369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일자리 천국과 아르바이트 천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의 73%가 369 증후군을 겪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369 증후군이 나타나는 이유는 자신의 업무의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직장에 대한 기대치가 현재 상태와 다를 경우에 나타납니다. 1953년도 예일대학교에서 졸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목표 설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오직 3%만이 글로 쓴 목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10%의 그룹은 구체적인 목표를 간직하고 있긴 했지만 글로 쓰지는 않고 마음속에만 품고 있었어요. 나머지는 거의 목표를 갖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 후 20년이 지나서 예일대학교는 예전에 졸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두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20년 전에 글로 쓴 목표를 갖고 있었던 3%의 학생이 그렇지 못한 97%의 학생들보다 훨씬 월등한 사회적 성공을 거뒀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3%는 10% 그룹보다 10배 이상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는 사실입니다. 10%와 상류층 3% 사이에는 학력, 재능, 지능 면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목표를 글로 썼느냐 쓰지 않았느냐의 차이였을 뿐이죠. 10% 그룹과 목표가 거의 없는 나머지 60%의 그룹 사이에는 재산, 소득, 사회적인 영향력의 격차가 2배, 3배, 5배 정도에 불과하지만 3%와 10% 그룹 사이의 격차는 10배, 20배, 30배에 달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목표가 없으면 직장 생활 하기가 쉽지가 않죠. 자기 목표를 찾아야 즐겁게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최악,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벌은 자기의 인생에 목표가 없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목표 설정을 제대로 하는 방법을 배워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인생에서 어떤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목표의 그 맥락 안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리고 그 맥락 안에서 내 직장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행복하고 즐거운 직장 생활, 그리고 나의 인생을 설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 4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그 첫 번째,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반드시 글로 적어라.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훌륭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자기 개발에 대한 목표를 명확하게 세워야 해요. 예를 들어서 연봉이 7천 혹은 연봉 1억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금액이 나의 목표여야 한다는 거죠. 결혼이 목표라면 배우자의 나이, 외모, 성격, 직업 등 구체적으로 적는 게 좋다는 거예요. 자신의 목표를 글로 기록할 때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가 되는 것, 그리고 내가 일평생 살면서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50개든 100개든 최대한 많이 나열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걸 모두 다 나열을 한번 해보세요. 다 나열을 했다면 그 중에서 꼭 이루고 싶은 것과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서의 실행을 적어놓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것들을 계열화해서 묶음으로 묶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활동입니다. 자, 이렇게 다 묶어봤다면 두 번째예요. 목표마다 달성 시간을 적어보세요. 자기의 목표를 정하면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예상해서 달성할 날짜와 시간을 기록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나는 연봉을 1억을 달성하고 싶다고 기록을 했다면 달성 날짜를 예를 들어서 2025년 12월 31일 달성, 이렇게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정확하게 날짜를 기록해야 역순으로 시간을 확인해서 기록을 해서 3년 뒤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1년 뒤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그럼 오늘은 뭘 준비해야 될지를 준비할 수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미래에 내가 하게 될 계획,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뭘 준비해야 되느냐, 그리고 내년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를 구체적으로 적어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목표를 주변 동료들에게 공개하고 피드백을 받아라. 자신이 목표를 적었다면 그 목표를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는 게 좋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인지 부조화 때문인데요, 사람들은 자기가 말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지키려고 하는 일관성이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말을 스스로 일관성 있게 지키려고 하는 욕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책임을 지고자 하기 때문에 목표를 많은 사람한테 말을 하다 보면 열심히 하게 된다는 거죠. 또한 실행을 하면서 주변 동료들에게 피드백을 받으면서 자기의 역량을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자기개발하는 중인지 아닌지를 중간 점검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국내 영업으로 연봉을 1억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을 해놓고 전혀 상관이 없는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면 빠르게 주변 사람들한테 피드백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피드백으로 하여금 내 목표에 대한 방향과 가고 있는 중간중간의 지점을 잘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자기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목표에 집중하고 같은 맥락에서 자기개발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궁극적으로 명예가 중요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일생에서 돈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가정이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무엇 때문에 이 내 인생의 목표를 이렇게 정했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한 연장선에서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냥 보여주기식의 목표는 시간 낭비일 뿐이라는 거죠. 이렇게 목표를 설정을 하고 구체적으로 그거를 실행해 나갈수록 자기의 인생에서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렇게 내가 내 인생에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가운데에서 이 직장이 어떤 방식으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표를 표시하면서 가게 되면 이 직장 생활이 그저 지겹고 그리고 하기 싫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서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서, 과정으로서 이 직장을 받아들이게 되면 훨씬 더 재미있게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연봉, 몸값,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면서 행복까지 얻을 수 있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연봉 그리고 우리의 몸값을 높이기 위한 인생 목표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인생 목표 설정의 기술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